마이크 들어가고 있나? 마이크 들어가고 있네. 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각이 나의 이제 119 이슈로 인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10시 반쯤인데 그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파이팅. 일단 이 영상에서는 이제 수학 상하에서 사실 이제 여기서 배운 내용 중에서 수능에서 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 만한 함수들이 몇 개 없거든. 끽해봐야 2차 함수, 뭐 1차 함수, 그리고 유리, 무리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다 이제 합성함수까지 더해가지고. 근데 얘네들을 이제 대부분의 애들이 좀 뭔가 약간 무지성을 쓴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여기서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납득을 잘 못해.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라고 약간 뭔가 좀 의문점이 드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쫄려가지고 한번 이번 기회에 마지막으로 개념 정도만 빠르게 정리하고 가자. 문제는 풀고 싶으면 풀어도 되긴 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문제를 가져오진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애들이 문제를 풀 때 이거를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가 아니라 약간 이제 진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 지식이야. 그냥 숨 쉬듯이 당연한 내용들이니까 나는 근데 그거를 좀 설명해 주는 것 뿐이고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된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 이거는 내가 보충영상 두 번째 강의인가에서 말했던 것 같긴 한데,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은 이게 방정식이잖아. 근데 방정식을 우리가 이거를 풀 때 y는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랑 y는 0, 즉 x축이라는 두 개의 하나의 그래프와 하나의 선을 그려놓고 얘네들 간의 교점을 비교하잖아. 이 과정이 왜 가능하냐? 결국은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방정식을 읽는라는 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4와 y는 0이라는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것과 완전하게 똑같은 말인 거야. 그러니까 y가 같아질 때의 x값을 구해보시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x와 y가 존재하는 그래프라는 좌표평면을 위해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y가 같은데 이때 x좌표, 즉 2와 마이너스 2가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2차 방정식의 근과 아예 똑같은 말인 거다. 사실 진짜 당연한 말인데 그냥 내가 정말 혹시 몰라서 그냥, 아니면은 애들 중에서 약간 이거를 좀 약간 이상하게 바라본 애들도 있거든. 그래가지고 정말 약간 혹시 모르는 보험 차원에서 가져온 거니까 당연하게 난 그렇게 살고 있었다. 넘어가면 돼. 아무런 문제 없어. 그럼 이제 2차 함수에서 이걸 왜 가져왔냐? 판별식을 언제 필요한가에 대해서 약간 내가 말해주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판별식이라는 게 내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결국은 판별, 즉 2차 함수가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 판단하는 도구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언제 필요하냐면, 흔히 수학 상하에서는 문제를 줄 때 이 2차 함수가 근이 몇 개냐라고 좀 직설적으로 물어보잖아. 근데 수 원투 혹은 미적 가면은 그렇게 물어보진 않거든. 그냥 봤을 때 이 함수를 그리기 전에 내가 판별식을 돌렸을 때 이 2차 함수가 x축이라는 이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즉 이 그래프에 약간 생김새라든가 고정된 개형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혹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직선과 2차 함수 그래프가 뭔가 만날락 안 만날락해, 이거를 봐야 돼.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내가 막 2차 함수의 판별식을 돌려. 그럼 뭔가 약간 이상해지는 거잖아. 2차 함수랑 직선 간의 차함수에서 판별식을 돌려야 되는 건데 갑자기 그냥 2차 함수 딸랑 하나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이 직선과 만나냐 안 맞냐를 보고 있는, 왜 이거 자동 직선이면 안 되지? 얘랑 만나냐 안 맞냐를 보고 싶으면은 여기서 얘를 빼가지고 나온 이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을 돌려야 되는데, 애들 중에서 그냥 2차 함수네 판별식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2차 함수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판별식이 존재하는 거고, 이 판별식이 성립하는 원리는 근해 공식이다. 근해 공식 쓸 때 우리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잖아. 여기서 이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에 양수다? 그러면 얘가 밖에 나올 때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 이거 봐봐. 얘가 예를 들어서 이게 a라고 쳐. 뿔마 a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두 개 나오지. 만약에 이게 0이야. 그러면은 0이니까 그냥 뿔마하고 뭐가 없고 그냥 2a분의 마이너스 b 한 개 나오지. 만약에 여기가 안에가 음수 나와. 그러면 허근이지.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0개다. 그러니까 결국 원리는 근해 공식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근해 공식으로부터 2차 함수, 2차 방정식에 근계수 관계가 도출된다는 건 꽤 당연한 거니까 그냥 혹시 몰라서 말은 해주고 넘어갈게. 뭐 궁금하면 이거 하나 플러스 된 게 알파, 마이너스 된 게 베타라 생각하고 더하고 곱해봐. 더하면은 아마
부호가 다르니까 쭉쭉 사라질 거고, 곱하면은 뭐라 해야 되지? 합차 공식 맞지? 합차 공식으로 제곱돼서 빼질 거니까 네가 알고 있는 그 개형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은 언제 필요하냐? 이차함수 꼴의 식과 상수, 직선 이차함수가 교점을 가지는지 여부가 필요한 경우에, 혹은 두 그래프 간의 관계라는 고정된 정보, 우리가 함수를 그릴 때 얘를 얼마나 명확하게 한 번에 잘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정보가 필요할 때 쓰는 게 판별식이다. 그러니까 이차함수가 나왔으니까 판별식 이러면 안 된다 생각. 그리고 내가 말했던 것처럼 교점의 x좌표를 통해서 우리가 함수의 식을 쓸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수학 상하 하던 애들이 약간 좀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수학 상에서는 애들 그 함수의 개수를 줄 때 주로 f1은 2, f3은 7, 뭐 f5는 뭐 9,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잖아. 그럼 이제 애들이 였다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함수를 전개식으로 펼쳐서 왜 이래 쓰는 거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 근데 사실 나중에 수 올라가면은 인수라 해가지고 이렇게 특정 직선, 좌표, 다른 그래프들과 만나는 이 교점들을 통해서 이 근들 있잖아. 이 근들을 통해서 함수를 식을 한 번에 써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근이 알파, 베타 나오니까 최고차항 계수 a 살려가지고 x-알파랑 x-베타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함수의 식을 이렇게 한 번에 팡 하고 써낼 수 있다. 알고 있었다면 퍼펙트. 너무 좋다. 물론 이거 말고도 결국 우리가 쓰고 있는 이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이 전개식이 0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쓰는 거거든. 그래서 점을 만약에 p라는 점을 바꾸면은 ax-p 제곱 더하기 뭐뭐 이렇게 쓸 수도 있긴 한데, 이런 스타일의 새로운 전개식들은 나중에 수투 들어가면은 미분계수 나오면서 내가 한번 알려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한번 잘 배워서 써먹도록 하자. 일단 중요한 거는 전개형으로만 식을 쓰면 안 된다. 우리가 인수를 알고 있으면 이 인수를 바탕으로 함수의 식을 한 번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에다가 알파를 넣어봐, 바로 0 나오지. 베타를 넣어봐, 바로 0 나오지. 아, 그럼 fx의 실근, 즉 fx의 0이 되게 하는 x값은 알파와 베타 두 개구나. 근데 이때 최고차항 개수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다 a를 곱해주는 거구나 정도로만 체크. 뭐 이렇게 되면은 두 개니까 제곱돼야 쓴다. 뭐 이거 말 안 할게. 당연한 거니까. 아, 그냥 당연한 거니까 뭐 모르겠으면 외워도 되고. 근데 그냥 당연한 말인 거야. 그러니까 x절편과 방정식의 실근이 같기 때문에 전개형뿐만 아니라, 즉 실근을 x절편으로 생각하고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식 쓸 때도 이렇게 쓰는 것도 좀 편해져야 한다. 물론 실제 몇몇 문제들 중에서 전개형으로 쓰는 거를 유도하는 문제들도 있어. 기억상으로 이제 올해 9평에서 21번이 살짝 독특한 문제긴 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개형으로 쫙 쓰면 문제가 쫙 하고 풀리긴 했거든. 근데 그거를 떠나서 대부분의 경우에서 수투에서 식 쓰는 것 중에서 한 90% 이상이 이렇게 인수형으로 식을 쓰는 걸 유도하기 때문에 인수형으로 식을 쓰는 게 어색하다. 이번 기회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리고 이차함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를 알아내기 위해서 판별식을 쓴다. 아까 말했던 그 내용이지. 판별식이 0일 때 뭐 접한다. 당연한 말인 거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갈게.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아마 읽으면 그냥 바로 이해될 거야. 앞에서 말했던 내용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이거를 볼 때 대부분의 약간 교재들에서 그냥 이거를 이렇게 빼가지고 는 0과 한번 비교해 보아요 라고 말을 해주는데, 사실 이것도 아까 봤던 x제곱 마이너스 4는 0과 지금 들어가고 있지? 원리는 똑같은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는 0도 y는 x제곱 마이너스 4랑 y는 0이랑 y 값이 같아질 때 이거를 만족시키게 하는 x, 즉 x. 그러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뭔지가 궁금한 거였잖아.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거지. 결국은 y가 똑같을 때 x가 궁금한 거잖아. 결국 x좌표가 이 방정식의 실근인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한쪽으로 다 빼가지고 는 0과 가지는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고, 결국 그게 본질적으로 이 이차함수와 직선 간의 위치 관계와 똑같은 말이라는 거야. 아니, 나 지금 당연한 말을 진짜 그냥 계속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할 때 속으로 얘는 똑같은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할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으면 정말 이해를 잘하고 있는 거다. 나는 이제 설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 번 말하고 있는 밖에 없다. 이건 보충 영상이니까 내가 훅훅 넘어가면 이걸 영상을 왜 찍겠어.
그러니까 이 항을 하면 새로운 2차식과 y는 0의 교점을 통해서 우리는 2차 함수와 이 직선 간의 위치 관계를 알아낼 수 있고, 이때 근의 존재 여부를 판별식으로 구해낼 수 있다. 그냥 똑같은 말인 거지. 당연한 말인 거야. 자세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길.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루기 편리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이 리마크의 내용인 거잖아. 근데 사실 이 태도 자체는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2차 함수가 있을 때 f-gx잖아. 이거를 f는 g로 바라봐도 되고 f에서 g를 빼서 바라봐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사실 f가 이렇게 있고 g가 이렇게 있어. 그냥 이렇게 툭툭 해가지고 교점 1, 2 끝. 뭐가 문제인데? 하고 하면은 사실 굳이 빼서 봐야 되나?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이참수가 좀 그리기 어려워, 혹은 그래프가 두 개다 보니까 뭔가 약간 이거인지 약간 잘 모르겠어, 헷갈려. 근데 이럴 때 그냥 그래프 한 개를 그려놓고 그래프 두 개를 같이 그리면 어지럽거든. 실제로 지금은 우리가 이참수가 이렇게 한 번밖에 안 꺾이는데 3참수 가면은 이렇게 두 번 꺾인단 말이야. 근데 두 번 꺾이는데 막 이렇게 그린다. 대충 봐도 약간 어지러지하지. 맞나냐 안 맞나냐, 접하냐 안 접하냐.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쓸 시간에 그냥 곡선 한 개, 직선 한 개 이렇게 바라보는 게 굉장히 편리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곡선 두 개를 그려가지고 같이 보는 게 편한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냥 곡선 하나, 직선 하나 따로따로 비교하는 게 훨씬 편하다. 왜? 한 개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아니 뭐 직선이야 고정되어 있으니까. 혹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랑 3x 플러스 k라는 이 두 함수가 있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지? 하는 것보다는 그냥 얘를 이쪽으로 옮겨.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랑 y는 k 이거 그릴 수 있고, 얘는 그냥 y는 k인 거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k를 이렇게 왔다 갔다 아래로 이동시키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내가 당장 그리기 편한 스타일로 식들을 이동하고 바꿀 수 있다가 이 내용의 핵심이라는 거지. 내용이 되게 가볍긴 하거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가 보기 편하게, 즉 그리기 편하게 함수 이 식의 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나중에 수투 미적 가면은 정말 많이 쓰는 내용인 거니까, 태도인 거니까 무조건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마이크 들어가고 있지? 너무 무서워 그냥.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읽어봐. 너무 당연한 내용들이고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면 바로 이해가 갈 거야. 사실 이거를 이해 못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그냥 교점 두 개, 알파, 베타, 차함수 이렇게 딱 쓸 수 있다는 0 이렇게 딱 문제 없지? 아니 사실 뭐 f equals g 할 때 f 마이너스 g는 0, 또 우리 똑같은 식인 거니까 똑같이 보겠습니다. 뭐 당연한 말인 거니까. 얘도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 아까 전에 말했던 내용들과 아예 똑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약간 감이 와야 되는 게, 와, 얘 지금 날먹 제대로 한다 싶은 거지. 앞에서 말했던 이 내용이랑 뒤에 있는 이 내용들이랑 다 똑같은 말인 거야. 생김새가 달라 보이긴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이야. 그냥 편하게 봐라, 인수로 이용해서 식을 한번 써봐라. 그리고 이게 좀 살짝 중요한 내용인 거다. 중요해서 가져오긴 했는데,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잖아. 이때 주로 우리가 뭘 하냐면은 치환이라는 행위를 하거든. 그러니까 함수의 식에서 공통된 부분이 있을 때 그 공통된 부분을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바꿔준 다음에 그 문자에 따라서 이 이차함수가 최대와 최소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거를 관측을 하자는 건데, 왜 이렇게 써야 되냐? 이렇게 제시된 경우도 있고, 실제로 나중에 네가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합성함수 뒤에 배우면은 fx 뭐 제곱 더하기 2fx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러지? 이렇게 생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애들이 이걸 보고 이거를 함수를 어떻게 그리지? 싶단 말이지. 특히 이제 수학화에서 내가 봤을 때 진짜 최악의 습관이, 애들이 이거를 범위로 나눠가지고 함수를 그리려한단 말이야. 나는 그거 진짜 최악이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함수를 간단하게 그리는 건 괜찮은데 대부분의 문제에서 합성함수를 통으로 그려가지고 문제가 잘 풀리진 않거든. 왜냐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특히 뭐 그래프 여러 개 꼬여 있으면 진짜 복잡해, 함수를 그리기가. 그런 것보다는
공통된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이 f라는 이 공통된 부분을 t로 치환하면은 ft 플러스 2t fx가 이렇게 합성된 꼴이구나. 그러니까 fx가 실수 전체의 범위 내에서 가지는 값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범위에 대해서 얘들을 그 값에 있는 범위들을 여기에 t에 넣었을 때 이 통제로 된 식이 얼마나 커지고 얼마나 작아지는지를 관측을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보고자 했던 이 식의 크고자 작아지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통으로 그리지 말고 내가 필요한 대로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다 라는 치환과 합성함수의 개념들이 미적분에서 너무 중요하다. 특히 요즘에는 수에서 약간 이런 합성함수 스타일의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하다. 특히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말했던 것처럼 합성함수의 방정식을 풀 때 겹치는 식에 대한 집중,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좀 쉬운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까 가볍게 읽어보면 된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결국 한 문자로 정리하는 데서 2차식의 꼴을 만들어서 범위를 관측할 수 있겠다라는 게 아래에 있는 이 두 예제들의 뭐 하고 싶은 말인 거고, 그냥 결론만 듣고 보자면은 치환을 해서 내가 좀 더 보기 편하고 구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내겠다. 합성함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한테 지금 와서 막 뭐 x, y 막 뭐 원소 대응 이런 걸 하는 건 이상한 것 같고, 그냥 중요한 거는 속함수의 함수값이 겉함수의 그 정의역이다. 그러니까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이다. 일단 써줄게. 속함수 f, 그러니까 잠깐만. 그치. gfx라는 합성함수가 있을 때 속함수 f의 치역은 겉함수 g의 정의역이야. 그러니까 원소 대응만 놓고 와도 여기로 이렇게 가잖아. 여기로 이렇게 가고 여기로 이렇게 가지. 얘들이 여기로 이렇게 대응되잖아. 그러니까 합성함수라는 게 결국 말을 멋지게 하는 거지.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함수 대응 2번 된 거야. 그냥 이게 다야. 근데 대응 2번 된 거를 우리가 한 번에 나타내기가 좀 그러니까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냥 똑같은 말인 거지. 이거 보면은 대충 감 오잖아. 그냥 그렇게 엄청나게 이상해 이거 뭔 내용이지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된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살짝 뭐 오만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뭐 가볍게 봐주시면 된다.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그냥 한번 gfx가 둘 다 쓰기 좀 구하기 편할 때 뭐 구해서 풀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수능에서는 함수를 통으로 구해가지고 뭐 식을 써봐라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출제로 의도로 잡은 적이 얼마 없다. 생각보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는 오히려 함수를 어떻게 쪼개서 이 두 함수가 속함수와 겉함수의 대응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함수를 더 보기 쉽게 바꿀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올해 수능 30번에도 이 내용 나왔었는데 합성함수의 극값이라는 개념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똑같아. 합성함수로 제시된 함수를 분리해가지고 바라봐라 요구하는 거고, 이 문제도 똑같은 거지. 합성함수 성질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당연한 말인 거니까. 합성함수를 포함한 방정식, 이것 때문에 사실 이번 영상을 찍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결국 합성함수라는 게 말했잖아. 대응 2번이라고. x에서 f 거쳐서 t 여기 넘어가고 f에서 g 거쳐서 이렇게 넘어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k가 나온다 라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gfx는 k 이 식을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일단 f를 대충 뭐 t라고 상정해 놓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g에다가 어떤 값을 넣으면은 k라는 함수값이 출력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봤을 때 그 어떤 값이 fx의 함수값 중 어떤 값과 똑같은지를 확인을 하고, 그 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fx의 정의역에 어떤 값을 넣어줘야 되는가를 관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fx를 t로 치환하고 gt는 k를 만족시키는 t의 값을 구한 후 fx는 t를 만족시키는 x 값을 구한다. 그러니까 역으로 대응 2번 해준다. 당연한 말인 거지. 여기에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가볍게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통된 경우에 gfx를 그리 생각하지 말고 fx를 치환해서 내가 좀 더 보기 편한 형태, 그러니까 gt는 t, 그냥 사실
변수가 바뀐 거지. 그냥 gx랑 y는 x 이거 두 개 비교해 보자잖아. 만족시키는 t의 값을 구한 다음에 fx는 t를 만족시키는 x 값을 구하면 이 방정식의 근을 알 수 있다. 당연한 말인 거지.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 가볍게 이해하시면 된다. 뭐 납득이 안 되면 예제를 풀어보시고 뒤에 예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도 f를 이렇게 fx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여기서 범위 나눠가지고 fx 이렇게 그려야 되나? 하지 말고 fx 왜 이래 fx가 이렇게 겹쳐 있으니까 치환한 다음에 t를 만족시키는 fx에서 이 x 근을 구해보자 정도로 바꿔서 볼 수 있다는 거지. 결론은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말은 어떻게 하면은 이 수학 문제를 간결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늘 말하고 있는 거야. 아까 말했던 차함수 똑같고 얘도 똑같은 거지. 차함수도 말했잖아. 결국 곡선과 곡선을 두 개 그려서 비교하는 게 진짜 머리가 아파. 2차함수는 한 번밖에 안 꺾이니까 그렇다 칠 수 있는데 3차함수는 두 번 꺾이면서 볼록성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거든. 근데 볼록성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진짜 어질어질해.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볼록성 고민 안 해도 되는 곡선 하나랑 직선 하나 이렇게 두 개로 편하게 보자. 얘도 똑같다. fx라는 새로운 합성함수를 그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겹치는 거 이용해서 편하게 바꿔서 편하게 보자. 이게 결론. 최대와 최소도 똑같은 거지. 결국은 대응 두 번 됐으니까 fx가 최대와 최소 그러니까 어떤 값의 범위를 가지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 최대와 최소를 한번 이 g라는 함수에 넣었을 때 또 어떤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함수 값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한번 관측해 보자. 뭐 이해가 잘 약간 뭔가 추상하다? 이 아래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보자. 결국 중요한 거는 합성함수는 그냥 대응 두 번 된 거고 대응 두 번 된 거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때 필요한 경우 치환을 통하여 대략 좀 더 편하게 바라볼 수 있다 정도로만 바라보면 돼. 진짜 자세한 얘기들은 나중에 합성함수 미적분에서 배울 때 터치를 해도 난 크게 늦지 않다고 봐. 오케이 여기까지. 대칭 이거는 설명해주기 싫어. 읽어 그냥. 여기 아래에 이렇게 잘 나와 있으시니까 f라는 함수에 a-x랑 a 플러스 x라는 이 두 x점을 딱 찍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이 어떻게 같고 다른가 어떻게 같은가 정도로 보면 된다. 이거는 아래에 있는 글로 너무 잘 나와 있고 보충영상 1번에서 내가 거품 물고 설명해가지고 그냥 외우자. 이제 그냥 납득이 안 되면 외우자. 패스. 유리함수 x분의 k 그래프. 사실 이거는 내가 너한테 지금 와가지고 막 이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라기보다는 이게 약간 뒤에 보면은 반비례라는 내용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xy는 k를 바꿔서 그린 게 y는 x분의 k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꺾어지는 미끄러지는 듯한 곡선일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면은 이렇게 두 점을 찍었을 때 결국 x, y는 k니까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하면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가 이렇게 커지면 y는 작아지는 거고 x가 작아지면 y는 커지는 경향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곡선 형태의 개형이 그려지는 거구나 정도로만 이해하고 그냥 다시 또 봐서 다시 또 이 함수에 익숙해지면 돼. 뭐 이거를 까먹었다 싶으면 내가 할 말 없긴 한데 그냥 반비례라는 거랑 유리함수의 대략적인 함수의 개형을 외우고 점근선과 이 함수의 점대칭의 이 중심점, 점근선의 교점이 점대칭의 중심점이다. 왜요? 왜 이걸 설명해 주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니까 뭐 논술하는 것도 아니고. 얘도 똑같은 거지. 여기 다 나와 있지. 두 점근선은 교점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고 이걸 직선의 대칭이다. 이렇게 딱 그으면은 오늘따라 플렉스를 약간 좀 앱이 이상하네. 왜 이럴까? 이렇게 그어도 대칭, 이렇게 그어도 대칭 이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당연한 말인 거야. 이거를 낯선 내용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은 굉장히 편할 수밖에 없다. 무리식은 사실 이거는 그냥 함수 그래프 개형이 좀 특이하긴 한데 일단 전 중요한 거는 근호 안의 시계값은 무조건 0보다 크다. 그리고 이 근호
뭐라는 이것 자체도 무조건 0 이상이다. 그러니까 절대값 뭐뭐의 제곱 뭐뭐 루트 이거 세 개 싹 다 0 이상이니까 그냥 알고 가자. 이거에 가지고 약간 조건에서 숨겨놓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루트 나왔어 0 이상 그냥 이거 체크해 놓는 게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다. 무리함수의 개형은 뭐 이차함수를 이렇게 역함수 관계로 만들어 가지고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역함수는 이렇게 그려진다 정도로 뭐 기억하면 된다. 뭐 이거 그래프 개형을 못 그리는 일 없잖아. 뭐 A가 여기는 이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1 넣었을 때 여기는 값이 커지니까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안 그래? 그러니까 루트 x가 이렇게 있으면은 루트 2x는 결국 루트 x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거가 다름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더 커진다. 위아래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크게 어려운 건 없어. 그리고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은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가볍게 읽어보시고 참고로 이때도 루트 이거는 0보다 크다 정도로 이렇게 이거랑 이 두 개념 리마크들을 납득하면 된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유리함수 무리함수에 대해서 쫄지 말고 그냥 대략적인 성질들은 아마 네가 거기다 약간 직관적으로 알고 있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너무 쫄지 말고 함수의 개형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만 알면 된다. 어차피 얘들을 가지고 나중에 미분을 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뭘 하려면은 미적분을 배워야 된다. 왜? 미적분 때는 우리가 배우는 이런 함수들의 미분을 배우니까. 자, 크리스마스 이브에 강의 잘 찍었고 뭐 수원 추가 이제 영상도 슬슬 찍어가지고 보내줄 테니까 뭐 잘 보시고 뭐 메리 크리스마스 파이팅.